7월은 주택시장에서 계절적 비수기로 통하는데요. 그런데도 7월 주택 매매 거래가 꽤 증가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5년간 7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30%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가을 이사철에는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앤마켓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의외로 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7월에 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네. 한 9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거래량은 작년 7월에 비하면 한 13% 정도가 감소는 했지만 최근 5년 동안 그 7월 거래량을 평균을 내서 보면 5년 평균치보다 한 3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라든지 인허가 물량, 그다음에 분양 물량 이런 여러 가지가 사상 최대치를 나타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은 상당히 그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즉 2006년도부터 통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도 빼고는 가장 높은 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 월별로 보면 상당히 높고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그 1월에서 7월까지 그 누계치를 한번 평균치를 내서 비교를 해보면 이 경우는 약간 또 상황이 다릅니다. 누계치로 볼 때에는 한 3.3% 정도의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평년 수준이었다, 거래량이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네. 그러나 7월 달에는 상당히 좀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거래량이 크다는 것은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래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분석이 좀 정확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상승했을 때도 많은 거래량이 있을 때는 이게 진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부 소수만 거래가 있으면서 일부만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면은 이것은 전체 시장하고는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진성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매매가를 살펴보면 네. 작년 7월에 그 상승률이 0.28%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매월 이 상승률이 줄어서 금년 7월에는 그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작년 7월에 0.34%였던 것이 금년 7월에는 0.08%까지 떨어졌고요. 네. 월세 가격 상승률은 작년 7월에 0.03%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히려 금년 7월에는 0.0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신뢰할 수 있다. 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면 이 가격이 크게 오를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이 조금 비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그래도 꽤나 증가한 네. 내용인데요. 거래 동향을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한 3.3%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7.4%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 5년 동안 그 누계치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금년 7월하고. 그런데 그 지방은 오히려 그 14.9%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도 서울만 보면 46.4%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7월 달에 그 거래량이 많게 나타난 것은 이 서울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다. 즉 서울만의 그 특수 그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 지역별로 좀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5년 평균 거래량을 볼 때 좀 지방은 감소했고 또 반면에 수도권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서울은 무려 배 이상 증가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가격을 보면 그 전국 주택 가격이 작년 말보다 한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울의 주택 가격은 한 1.5% 정도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요즘에 그 시장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서울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은 강남의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 네.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급을 워낙 많이 해서 이런 누적에 대한 그 우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철강 쪽이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 재건축의 그 열기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방은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양극화 현상의 또 배경의 일부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의 말씀이신데요. 지난 5월 전후로 해서 또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도 오르고 매매 거래도 꽤나 늘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매매 거래 증가세의 한 요인이 됐다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오히려 제일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심지어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완전히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분양가 논란 속에 재건축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60가구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을 모 기관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각 가구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곳이 무려 73.9%로 나타났습니다. 높네요. 네. 그리고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9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대출받아서 앞으로 값이 오를 걸 예상하고 이 투기적인 성격으로 매입한 게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근방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 전용 면적 50.67제곱미터가 1월에는 10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는 1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5개월 새에 무려 1억 4,500만 원이 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재건축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고 있다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실제 또 강남 상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은 지난 6월 기준으로 볼 때 평당 한 3,71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1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시장 외에도 신규 분양 시장도 사실 강남권은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 입주권 거래 건수가 1,1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 7월 이후에 최대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양권이 거래가 됐는데요. 실제 분양할 때도 보면 청약 경쟁률이 강남 상구에서는 한 40.5대 1,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 청약 경쟁률입니다. 네. 심지어 지난 3월에 개포 주공 2단지 분양할 때는 레미안 블레스티지죠. 무려 67.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당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정 분양가가 평당 3,600만 원이었는데 조합에서 보니까 분양 시장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가 최고치를 4,37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네. 해프닝까지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매매 거래 증가세 일단 주요 원인을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얘기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사실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투기 목적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매매 거래는 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 7월 거래 실적은 5월과 6월에 실제 계약이 이뤄진 것들이다라고 좀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주택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6월에 거래된 것이 대부분이고 아마 5월에 거래된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분석할 때에는 5년 동안
7월 달을 전부 다 그 평균해서 네.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 비교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을 했는지 그 네. 숫자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7월은 5년간 그 평균치, 즉 매년도 그 7월 달에 실제 거래했던 수치를 보면 지금 월등히 그때보다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나타난 겁니다. 7월에 지난 최근 5년간의 매매 거래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증가를 30% 넘게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8월이나 9월에는 매매 거래 건수가 좀 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재건축 아파트 열기가 갑자기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도 저희가 그 매월마다 그 약간씩 그 거래량의 특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감정원의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 월별로 거래량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어떤 달에는 좀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또 거래량이 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경향을 보이는지 10년 동안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10년 동안 월별 주택거래량 평균치가 5월에는 한 5.8%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6월에는 0.5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7월과 8월은 각각 10.6%, 5.7%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9월과 10월에는 다시 7.1%, 30.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 약간씩 그 특징은 있는데요. 아무튼 7월과 8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 가라앉기는 합니다만은 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바로 그 8월이나 9월 그 건수가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7월 주택 시장은 비수기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9월에 매매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년에 비해서 거래가 그래도 꽤 늘긴 했지만은 공급 물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인허가 된 물량이 100만 가구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요즘에 그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4년 재작년도에는 52만 가구의 그 인허가 물량이 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77만 가구의 인허가 물량이 있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0년대에 70만 호 넘은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였죠. 그리고 금년 상반기만 보면 한 35만 5천 가구의 또 인허가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만 가지고 볼 때에는 지금 역대 최고치다. 네. 이 1991년 이후로 25년 만에 와, 지금 네. 최대치를 보이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공급이 쏟아져서 틀림없이 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워낙 그 인허가 물량이 많았는데 금년에 이게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이제 줄어가고 있는데 물론 상반기에 물량은 많았지만 그것은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아파트 사업 추진해 왔던 데에서 좀 시장이 가라앉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하자 서두르면서 상반기에 많은 그 인허가를 이제 받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 인허가 물량 그 상승률이 물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률이 점차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상승률이 43%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9.3%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매월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 인허가 물량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앞으로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이나 분양 물량도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착공 물량 3.5% 증가했고 분양은 5.3%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신규 분양 시장의 미분양 물량도 한 6만 가구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작년 연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업 미분양도 한 10,000호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많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5년 만에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고치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가을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전셋값 상승세는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을 언제쯤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실수요자라면은 사도 좋다. 네. 그러나 투자 목적이라면 사지 말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실수요자라면은 가능하면 신규 분양 시장을 찾아가서 분양을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전세가율이 7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서울에서 상반기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1만 가구 정도가 철거하고 계속 그 전세 압박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이제 지겹다. 이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살려다 보니까 혹시 상투 아니냐 많이 우려를 네. 하는데 시장은 많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은 좋은 물건을 찾아서 사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타이밍도 고려할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사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면 된다.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뭐 투자 목적이냐 실수요 목적이냐에 따라서 거주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